관심사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놀라운 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 모시고 싶었거든요. 부모의 대한민국 최고의 성교육 전문가 고성희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많은 강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 아우성을 외쳐온 대한민국 최고의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 부모를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어루만져 온 그녀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교육을 제시합니다. 지금 만나봅니다. 부모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저희 방송에 임하는 각오가 새롭게 있으신가요? 요새 그 현장에서 어머니들 많이 만나는데 네. 너무 어려워하세요, 성교육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문화가.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같이 도모해볼까. 예. 그래서 좀 엄마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좀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는 물론이지만 저희 부모의 이제 제작진에도 저와 같은 이제 한참 성교육이 필요한 엄마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노트 들고 방송 임하려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 주제에 나와주셨어요. 네. 저희 선배님, 좋아의 엄마 윤영미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좀 바뀌고 싶어서 나왔어요. 10대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 오늘 좀 깊숙이 정말 몰랐던 것을 많이 좀 알고 가고 싶네요. 네. 전문가는 좀 쉬우세요? 김진선 선생님은 이렇게. 어렵죠. 그쵸? 네, 왜냐하면 성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사회가 변하고. 따라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따라가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쫓아가야죠. 자,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아마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성관계를 맺었다는 대답도 10명당 1명 정도는 가둬두고 순진하게 했던 애가 그걸 보는 순간 아이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이제는 아이들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성매매가 이쪽으로 많이 옮겼고. 왜 안 잡아가요? 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배포자도 되는 거군요? 직감으로 다 아시거든요, 부모님들이. 구성의 특강. 부모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성 일부. 부모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성. 이게 사실 아이들의 성만 해도 그래,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앞에 붙은 것 때문에 더 부모들이 모르는 에서 저희는 또 좌절하고 나 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겁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요. 그쵸? 네. 예. 이게 뭐냐. 이 판도라의 상자같이 내가 이거 알아서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굉장히 이렇게 떨리는 거 있죠, 일단은. 맞아요. 예. 알아야 힘이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방송에 임하는 저희 모두가 좀 솔직하게 솔직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이게 솔직하지 않으면은 아이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잘 모른다는 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고 저희가 이런 건 알고 있다는 거 솔직히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이들은 성교육을 받는 게 전문가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다 요즘엔 훨씬 더 잘 해주시는데 그 성교육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못 받았던 게 많아서. 그래서 오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대체 뭘 모르는 건지 지금 현재 아이들의 성에 대한 이거를 뭐라고, 나 저는 이 실태도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게 데이터를 통해서 정윤실 씨가 설명해 주실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먼저 성에 눈 뜨는 시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춘기라는 말로 많이 정의를 좀 하는데요. 네. 과연 언제부터 이 성에 눈을 뜰까? 중학생의 37.4%, 그리고 고등학생의 46.3%, 한 2명당 1명 정도가 이미 이성교제를 했거나,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또 놀라운 거는 이 초등학생의 41.5%, 10명당 4명 정도가 이미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성교제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다르죠. 있습니다. 예, 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리고 연애 경험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 스킨십 경험 유무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중고등학생의 경우 많은 경우에 이제 손잡기 31% 정도가 이제 스킨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껴안기가 26%, 키스도 적지 않았습니다. 18% 정도가 됐고요. 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대답도 9%, 성관계를 맺었다는 대답도 9%, 그러니까 10명당 1명 정도는 중고등학생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관계 정도를 이제 가졌다는 것이고요.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스킨십이 뭐 포옹이라든지 뽀뽀 이런 것들이 많긴 했지만 그 외에도 성관계도 3% 정도가 초등학생이 나왔고요. 또
알몸 찍어서 주고받기. 이것도 지금 스킨십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있으니까. 이런 우리가 정말 알지 못했던 이런 이성에 대한 관심 또 이성 교제 행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퍼센트로 보니까 좀 그러네요. 학부모들은 뭐 학부모 모임을 나가거나 그러면 저 먼 얘기처럼 네. 무슨 중학교에서 그랬대잖아. 이런 얘기는 사실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퍼센트로 나눠져서 저희한테 얘기가 되니까 좀 더 충격적으로 와닿기는. 이게 자꾸 이게 성관계 3%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근데 저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익숙해지질 않는 그러니까 게. 이 3%의 그 부모들은 내 아이가 3%에 속하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를 수도 있죠.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모르죠. 그죠? 모를 수 있죠. 조금 더 우려스러운 점은요. 지난 2009년 조사 때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한 그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13.8세였거든요. 첫 경험을 가졌던 나이가 6학년 정도 13.8세였는데 네. 근데 2013년 조사를 보니까 12.8세로 이게 더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더 한 살 정도가 내려갔으니까 지금 2015년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게 조금 더 내려가진 않았을까 이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하루가 겁니다. 다르게 빨라지네. 그죠? 네. 나이가? 선생님께서도 상담을 하시면 아예 없는 일은 아닌 거죠. 이성 교제를 한 해 중에 또 섹스 경험을 물었고 그 중에 9%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나이가 한 해 중에는 몇 살 때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은 초중고가 굉장히 작죠. 예. 작죠. 그래서 그거는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6학년이 출산을 하네 13건이나 받았거든요. 네, 있어요. 상담을 네. 제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어른하고 한 게 아니었어요. 네. 동급생끼리 동생. 하나는 중학생 오빠야 하고 1년 오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6학년 중에는 이제 한 학년에 6학년 정도 되면 그 성장 속도가 엄청 5단계가 네. 다 있어요. 2, 3, 4단계 한 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애들이죠. 빠르니까 더 눈 뜨고 몸도 좀 준비됐고. 그래도 몸이 조숙한 것 같아도 그 3명이 아기를 낳았을 때는 다 제왕절개에서 낳거든요. 네. 그래야 되나? 여성의 뭐 지대 주름이나 이런 것이 다 충분히 안 돼서 작은 경부도 좀 미약하고 그러니까 거의 중학교 1학년도 제왕절개에서 낳는 애들이 많아요. 그 제가 이제 그 제왕절개에 대한 배를 보면서 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막 이렇게 다 흉터가 있는데 6학년이 그러니까 임신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성장 속도는 되게 빠른데 몸에 이런 거를 다 앞뒤를 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임신했어도 한참 모르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상징이죠. 이게 우리한테 뭘 던져주느냐. 이제 애들 많이 그런데 이 확률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이거 뭘 뜻하지?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런 거를 냉정히 좀 봐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네. 사춘기 겪었죠, 지금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예.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남자아이들 연년생을 예. 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와. 전문가시겠는데요, 전문가. 지금 고민 없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아니, 저도 굉장히 놀란 게,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이제 미국에 있어요. 예. 간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 아이들을 고모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소위 말하는 그 야동을 예. 보다가 이제 고모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제가. 볼 좀. 거라고. 그렇죠. 나름 굉장히 개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냥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제가 은연중에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굉장히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해서 야단을 쳐야 되나? 뭐 컴퓨터를 뺏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아빠랑 의논을 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고 혼내고 하면 아이가 더 마음의 벽을 치니까 그냥 우리 모르는 척 하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유, 그런 거 초등학교 때 다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이 그렇구나. 제가 너무 몰랐구나. 근데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 남들은 그렇잖아요. 봐도 우리 애는 안 볼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지. 내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얘들이 다 생각을 좀 너무 버려야 되지 우울해. 않을까.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이제 아빠는 좀 이해하는데 엄마가 너무 충격 모르신 정도가? 거지 이거는. 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요즘 초등학생들한테도 사실은 지금 뭐 아이들끼리 방학 때 자기들끼리 캠프를 간다던가 그러면 그때 이제 접하게 되는 첫 그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걸 막을 수도 없고 24시간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지. 보려고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예전과 달라서 지금 뭐
구하는 것 어디서 보나요, 정영진 씨? 그러니까 일단 예전에는 뭐 우리 선생님이나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본인 얘기를 하세요. 뭐 잡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 비디오 같은 거 그랬죠. 이런 건 이제 많이 예. 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비디오도 돌려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 어떤 인맥적 한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시간적, 맞아.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그렇죠. 타이밍. 그렇지. 부모님 여행 간 집에 다 몰려가서 네. 보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아주 강력한 매체가 등장을 했고 인터넷에 플러스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나 이렇게 접속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어떤 뭐 루트 같은 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게 뭐 많은 전문가들의 또 지적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비디오 보면은 왜 불법 비디오는 호환 마마보다 무섭고 그러면서 거기 중간에 호환 마마 같은 거 나오고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아, 저것만 막으면 애들이 안 보겠다 싶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전화 거는 거에 용도의 스마트폰이었는데 이것도 너무나 애들한테는 해로운 매체가 돼버린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유해 매체라고 하는데 청소년 유해 매체라는 게 문화부 등에서 이제 고시한 이런 그 지정된 그 유해 매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좀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들이고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이제 비디오물 역시 뭐 영상물 같은 게 이제 가장 많았고요. 또 게임물, 또 음반, 뭐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유해 매체가 될 수 있고요. 또 정보통신 그러니까 성인 사이트 같은 것들도 뭐 일부 뭐 19 이렇게 금지 표시 같은 게 돼 있긴 합니다만 이걸 또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또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또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유해 매체 지정을 해서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실효성 논란도 뭐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이용해요, 요즘 초등학생이나 네, 그 통계청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그 내용에 좀 따르면요. 역시 1위는 2015년 현재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예, 스마트폰이 52.6% 절반이 넘었고요. 또 케이블 TV, 지상파 TV에서도 이제 이른바 그 연령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19 이런 거 그렇습니다. 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영화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청소년들이 안 봐야 정상인데 뭐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유해하다 생각 안 하시고 같이 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아이들이 직접 보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이 예. 이제 연도별로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해 매체 같은 것들을 이용한 횟수별로 좀 살펴봤더니 휴대폰 성인물이 엄청 올랐네요. 맞습니다. 이게 2010년에 7.5%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2014년에 52.6% 거의 혼자 독주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이 유해 매체에 접속하는 이런 청소년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작아갖고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그치. 몰래볼 수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왜 유해하냐면은 전자파도 전자파지만 사실 저게 장르로 나눠서 퍼센트를 냈지만 네. 저게 다 스마트폰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아. 성인용 게임도 스마트폰, 저기 성인용 간행물도 여기서 다 되는 거니까 종합예술이니까. 종합예술. 근데 이제 지금 김 선생님이나 정영지 씨도 청소년 때 보면 비디오 시절일 때는 그거는 오히려 그냥 저기 뭐야 이제 한 달에 한 번 수세기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예. 근데 이제 영향 미치는 것이 횟수 얼마나 자주 보느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돌려면서 볼 때는 정신 차리고 보거든요. 야 이거 죽여 그러면 죽여 어디 뭐 이렇게 하면 뭐 기준을 갖고 보면 정신 차리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본다는 거죠. 혼자 보고 반복적으로 보고 뭐 기준이 없어요. 눈치 볼 필요도 전혀 없잖아요. 없고. 그죠? 그래서 이 기기만 있으면 연령대 제한 없고. 이것이 이제 포갑이 되는 거예요, 포갑. 포갑. 이게 이제 스마트폰의 진실이에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죠. 이 손에 있냐 없냐 차이가 너무나 큰 거죠. 이거